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해서 지게 될 경우 과연 오세훈 후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돕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 예상과 달리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 선거를 치른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전인 24일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고 왔냐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는 원래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매더라도 녹색 이런 걸 맸었는데 빨간색을 맸습니다. 이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가서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는 오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개시하고 난 다음에도 오세훈 후보와 동행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에는 갑자기 그 전날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던 것과 달리 회색 양복을 입고 유세 현장을 찾아가지고 또 안철수 예전처럼 또 뭔가 철수하는 거 아니냐, 또 소극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26일부터,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오세훈 후보와 동행 유세를 하는 데에서는 이 흰색 점퍼를 입고 오세훈 후보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사실상 패한 뒤 선거 국면에서 비협조적인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안철수 대표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 선거처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26일 강동구 유세 현장에서 유세 차량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오세훈 후보를 찍어달라고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안철수 대표가 본인 선거도 아닌데 오세훈 다른 사람 그 후보를 위해서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오세훈 지지층, 야권 지지층이 안철수 대표한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크게 쓰기 쉽지 않은데 성공적인 야권 통합으로 내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야권 지지층에 던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소위 중도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실제 정체성은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가 반문재인 기치에 동참하고 과거 그렇게도 적폐 세력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규정했던 그 국민의힘과 지금 손을 잡고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함께 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단일화 협상이 얼마나 난항을 겪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종인이 얼마나 그 인신공격, 모욕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해가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무슨 토론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별 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와중에 야권 지지층은 아마 그런 장면들, 오세훈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여론조사 방식이니 뭐니 이런 걸 갖다가 놓고 다툼을 벌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권 지지층,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를 꼭 이뤄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왜 또 정원양이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왜 저 사람은 단일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소위 초를 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냐. 그걸 김종인 뭐라 했습니까? 3자 대결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저 사람은 또 왜 저러고 있느냐, 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비상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비판, 불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목으로
그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끝까지 임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패한 그 결과를 수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를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통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야권 지지층한테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소위 안초딩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후보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 단일화의 1등 공신 주역은 안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끝에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내 기여의 90%는 오세훈 후보 선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오세훈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자당 후보를 갖다가 단일 후보로 내놨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김종인이가 도대체 후보 단일화에 어떤 기여를 한 바 있습니까? 악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어떤 대단한 공을 세운 것 마냥 자기의 말이 맞았고 자기가 점지한 오세훈이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치 뭘 다 하는 것처럼 지략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일반적인 세간의 평가는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가능했고 그리고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분위기 누가 띄웠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에는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나설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시기에 그거를 누가 치고 나갔습니까? 바로 안철수가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겠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나경원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이 커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단일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단일화의 1등 공신은 안철수다. 그리고 여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 승리의 1등 공신도 안철수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야권 재편 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될 경우에 그 1등 공신도 바로 안철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안철수 팬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쓴 기사들 혹은 찍은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얼마나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안철수가 이제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 안철수가 단일화의 1등 공신인가?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인데 오세훈 후보 현장 유세에 김종인이 있다. 그리고 김종인이 없다.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하셨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김종인이가 오면은 역시 우리의 김종인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김종인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없네 이런 식으로 지지층이 한탄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달리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이룬 상대인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현장 유세에 딱 동행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지지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현장에서가 아닌 이런 지면이나 영상으로 보는 야권 지지층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의미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울림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의 오세훈 지지 호소 한마디가 김종인의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 더 큰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종인이 지금 마치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할 자격이나 갖추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분명히 어떤 그만의 정치적 계산이 또 그 밑에 혹은 속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정치인인데 왜 정치적 계산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 단일화에 순순히 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세훈 후보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안철수의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을 만들려면 결국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야권 재편을 이루든지 아니면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을 준비하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양보, 헌신, 지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는 사람은 그거를 내세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정치 일선에서 퇴진해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11개월 동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당 지지율 소폭 상승했습니다. 왜 소폭 상승했습니까? 김종인이 잘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못해서 상승했고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등 이 정권의 어떤 불공정, 비리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 그 펄펄 끓어오르던 그 민심에다가 불을 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지율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김종인이 잘해서 오른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면 인정하겠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종인이가 도대체 무슨 수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누구를 내세워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기간을 되돌아봤을 때 김종인이가 대체 무슨 뾰족한 수로 당 지지율을 올리고 대선 주자를 키우고 그랬을까? 솔직히 그거 짐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종인이가 국민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을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킨 일이 있습니까?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차기 주자 대선 요건으로 40대 경제 전문가 운운했는데 김종인이가 어떤 새로운 인물 하나 데리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김종인은 11개월 동안 뭘 했느냐? 11개월 동안 뭘 했는데 후보 단일화는 흔들어 놓고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니까 내 기여의 90%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그거를 이제 억누르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은 이제 현직이 아닙니다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주자로 언급될 때 김종인이가 또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자 뭐 윤석열 별의 순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현직 검사 옷을 벗고 이제 나오자 그 지지율이 너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김종인이가 윤석열 잘 준비하면 별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뭐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했더니 예습복습 잘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만점 맞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론을 소위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격인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김종인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집에 가라, 퇴진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김종인을 옹호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김종인이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했다, 관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안정적이란 말의 뜻이 대체 뭡니까? 겨우 김종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조차 얘기하는 게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건데 이게 당을 혁신하거나 개혁하거나 변모시키거나 수권정당으로 만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예 복당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초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당에서 만약에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대놓고 뭐라고 면박 주고 압박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겁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내세우기 어렵다 그겁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평론을 할 거라면 그리고 뭐 혹시나 비대위원장 이런 거 임기 연장 이런 걸 꿈꾸고 있다면 그런 거 애초에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후보 단일화? 이거 별로 기여한 거 없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또 그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김종인은 약속대로 집에 가야 합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